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음과 모음의 철학자가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 오늘은 신채호의 자각론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단재 신채호 선생의 일생에 대해 알아보았죠. 선생의 삶은 바로 조국 광복을 위한 투쟁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선생의 삶 속에는 그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역사관과 사상이 그대로 녹아 있다고 했었죠. 그럼 하나씩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해요. 먼저 신채호 선생은 민족의 자주권을 역사에서 찾았습니다. 이 자주권이란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죠. 그 민족이 자신들 스스로가 되어 민족과 나라의 앞날을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당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 힘없는 나라들과 민족들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세계 열강들, 즉 여러 강한 나라들은 힘이 없는 이런 나라들의 통치권을 갖고 식민지 지배를 일삼았거든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았던 것처럼요. 이것은 즉 자주권을 빼앗겼다는 의미죠. 신채호 선생은 이러한 자주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 의식을 먼저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리의 역사를 왜곡시켰습니다. 어떤 식으로 왜곡을 시켰었냐면요. 우리 역사 속에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사건들만 강조한다거나 삼국시대 당시 일본이 원래는 한반도를 지배했다거나 일본과 조선의 조상은 실제로 하나다라는 일선 동조론을 주장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굉장히 왜곡했었죠. 이러한 왜곡을 통해서 문명 발달이 덜 된 힘이 약한 이런 조선을 위해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일반 대중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여러 매체가 발달하지 못했고 또 대다수의 일반 민중은 오랜 세월을 신분 질서에 따라 살아왔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런 일본의 정당화 논리에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게 될 수도 있었던 거죠. 따라서 신채호 선생은 일본이 왜곡시킨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해서 애쓰셨고 또한 민중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신채호 선생이 이렇게 역사를 바로 잡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게 하려고 노력했던 그 이유는요. 바로 역사에는 우리 민족의 철학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역사란 오랜 시간 이어온 그 민족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속에 민족의 철학과 정신이 담겨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신채호 선생은 그러한 역사를 바로 알 때 애국심도 고취되고 또한 우리의 자주권 역시 지킬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이렇게 신채호 선생은 민중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일본의 역사 왜곡을 비판하는 글 그리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바로 알려주는 글들을 써서 발표했답니다. 왜냐? 민족의 자주권은 바로 이 역사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당시는 신문, 잡지, 책과 같은 출판물이 세상에 나오려면 일본의 사전 검열을 받아야만 했어요. 이것은 일본을 조금이라도 나쁘게 표현하는 글들이 사람들에게 읽히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해서였죠. 이때 검열에 걸릴 만한 글을 쓰게 되면 일본 경찰에 끌려가서 굉장한 고초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즉 일본의 잘못을 비판하고 민족 정신을 강조하는 글을 발표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는 것을 뜻하죠.
그런데도 신채호 선생은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글들을 계속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올바른 사실을 알리고 깨우치기 위해서인데요. 이건 바로 애국 계몽 운동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애국 계몽 운동이란 학문이나 정치 사상을 접해본 적이 거의 없는 상당수의 대중들에게 학문과 정치 사상을 가르치고 민족 정신을 일깨우기 위해서 벌였던 활동을 말합니다. 즉 애국 계몽 운동은 국권을 회복하려면 힘을 길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알고 또 올바른 것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작된 것이었죠.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당시에는 학문은 둘째치고 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다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동안만 통치를 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일본의 이런 왜곡된 이야기에 자칫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수도 있게 되었었죠. 바로 이러한 것을 막고 동시에 우리 민족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펼쳤던 운동이 바로 이 애국 계몽 운동이고요. 신채호 선생 역시 바로 이 운동에 앞장섰던 겁니다. 이 애국 계몽 운동의 바탕에는 올바른 것을 많이 알아서 실력을 쌓고 힘을 길러야 한다. 그래야지만 이제 독립을 하고 국권을 회복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이제 깔려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즉 이것은 생각을 깨우치고 다양한 것을 배우고 익혀서 스스로 힘을 길러야만 독립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애국 계몽 운동은 바로 자각론을 실천한 하나의 방법이었던 거죠. 이 자각론이란 스스로 힘을 길러서 나라를 부강하게 해야만 열강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바로 신채호 선생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자각론은 이렇게 스스로가 바로 주체가 되어서 자신의 힘을 길러야만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고 그래야지 결국 자주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이러한 자각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잠시 알아볼까요? 자각론은 19세기에 등장한 사회 진화론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윈의 진화론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 다윈의 진화론은 생물들은 환경에 적응하면서 생존 경쟁에 적합한 것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것은 도태된다는 학설이죠. 이러한 다윈의 진화론을 바로 인간 사회와 국가 간의 경쟁에까지 확대 해석한 것이 바로 사회 진화론입니다. 즉 민족이나 국가가 서로 경쟁하면서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킨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즉 힘이 강한 나라가 승리하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어떤 이런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일본을 비롯하여 세계 열강들은 바로 이 논리를 통해 식민지 통치를 정당화시키려고 했었죠. 하지만 신채호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여러 사상가들은 이 사회 진화론을 바탕으로 자각론을 주장했습니다. 생존 경쟁에서 강한 나라가 살아남는다면 우리 역시 힘을 길러서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힘을 기르기 위해 다른 강한 나라나 민족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스스로 그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자주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일본은 사회 진화론을 바탕으로 약국에 대한 강국의 지배를 정당화했지만
신채호 선생은 사회 진화론을 통해서 바로 자각론을 강조했던 거죠. 스스로 힘을 길러서 자주권을 지키는 길 말이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신채호 선생은 사람들에게 현실의 문제점과 올바른 인식을 알리기 위해 힘썼고, 또 독립운동 단체에 가입하여 독립전쟁에 몸을 바쳤던 겁니다. 자, 이제 신채호 선생의 자각론 이야기의 핵심을 조금 알 것 같죠? 스스로 힘을 길러 자주권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를 위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져야 한다. 자각론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신채호 선생의 역사관과 사상을 알아보고 그를 통해 우리가 배울 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